바로 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다뤘던 대상은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이 y랑 x랑 x에 관한 함수들을 그냥 x에 관한 일반적인 식들을 상수처럼 취급했을 때 y 프라임이랑 y는 여기서 보듯이 1차식에 관계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 혹은 비슷한 개념으로 선형 함수처럼 보일 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ODE인데 RX가 이 뒤에 나와 있는 y 프라임이랑 y와 상관없는 단순 x에 관한 함수가 0이 아닐 때 이때 우리가 non homogeneous linear OD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non homogeneous linear ODE는 왼쪽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왼쪽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해주면 좌변이 엄청나게 쉽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식까지 적으면서 지난 동영상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 그 장황한 내용들은 지난 강의에 보면 나와 있고요. 결론은 지금 이거는 px를 미분한다고 이 안에 나오거나 이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한다고 px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µx처럼 생긴 함수를 왼쪽과 오른쪽에 곱하면, 미방의 왼쪽과 오른쪽에 곱하면 좌변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미분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µx는 여기 y에 붙어있는 이 px를 적분하고 지수함수로 그 인테그레이션 px dx를 취한 것을 우리가 적분인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인자를 양변에 곱해봅시다. 얘를 양변에 곱하면 즉 µy를 양변 both side에 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µy 2의 인테그레이션 p dx. p가 x에 관한 함수인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생략합시다. y도 yx인데 생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에다가 p 곱하기 2의 p dx y 얘잖아요. 얘가 오른쪽에서 r에다가 2의 인테그레이션 p dx. 지난번에 귀찮으니까 인테그레이션 p dx를 h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풀어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일반론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어지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뒤에 막 복잡하게 썼던 것들이 더 길고 처음에 그냥 µx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훨씬 깔끔한 함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계산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좌변이 어떤 식으로 묶였을까요? 보면 우리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나타내준 이 2의 인테그레이션 pdx를 보면 얘를 미분을 하면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것의 미분이 앞으로 튀어나올 테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인테그레이션 pdx의 미분은 p고,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2의 인테그레이션 pdx 곱하기 y의 전체의 미분, x에 관한 미분 혹은 t에 관한 미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t로 쓰고 이번에 x로 썼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미분을 했으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을 해주면 2의 인테그레이션 pdx y, 얘를 적분하면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y를 양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양함수꼴로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 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나. 우리가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dx를 오른쪽에 전부 곱해주면 되니까 써보죠. 뭐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dx, 여기에 있는 c를 먼저 계산을 한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써보죠. 뭐
2의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p dx. 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p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 뭐 적분하고 지수 함수 하면은 이미 r과 상관없이 고정된 함수입니다. 이제 r은 이 안에 나오죠. 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해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이 왼쪽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이 있습니다. 왼쪽은 r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r이 원래 우리가 주어져 있던 일변수 미방에서 r이 0이었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기 상관없어요. 우변이 0이죠. 여기도 0이고 적분상수 c는 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r과 전혀 상관없이 나타나는 얘기고, 만약에 r이 0이었다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두 식에서 오른쪽을 제외하고 왼쪽만 살아남는데, 이 왼쪽은 이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ODE를 풀 때 해랑 완전히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r과 상관없이 p에만 의존하는 거다 라고 해서 공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esponse to initial data.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쓰냐? 저번에, 이게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저번에 우리가 나중에 혹시 용수철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RLC 회로를 푼다거나 해서 미분 방정식을,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회로의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게 P고, 얘가 인풋이고 이 Y가 얘가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나오면 얘는 인풋이랑 아무 상관없이 이 좌변에 있는 시스템으로만 나타나는 값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풋을 여기서 바꿔주면 사인파를 넣든 코사인파를 넣든 아니면 사각형처럼 생기는 파를 넣고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든 오른쪽만 바뀝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인풋이 바뀔 때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전부 다 엔지니어링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몰라도 이 뒤에 있는 베르누 이퀘이션 같은 걸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response to input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r이 변하면 변하니까요. 앞쪽은 r과 상관없이 미분 방정식의 이 리니어 ODE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스탠다드 폼 표준형의 앞쪽에만 의존하는 애입니다. 솔루션의 뒤쪽은 RX 즉 스탠다드 폼의 뒷부분에만 의존하는 애입니다. 얘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를 외우는 건 뭐 잘 외우면 좋지만 얘를 외우는 건 좀 삽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서 실제로 문제들을 볼 때 답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는 저번에 봤던 그 얘예요. 얘를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생긴 얘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얘였습니다. 얘를 어떻게 풀지 아까 막 이제 약간 아까 아니지 지난 강의 때 약간 직관을 사용해서 풀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가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시스테매틱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뭔가 샤프하게 머리를 굴릴 필요 없이 미분 방정식은 주어진 풀이가 있고 그 풀이대로 따라가다 보면 뭐 머리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대부분 다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표준형이 아니네? Y'의 개수가 1이 아니네?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줍시다.
이게 리니어 ODE의 스탠다드 폼입니다. 그죠? 자, 스탠다드 폼이 있습니다. 여기서 P가 뭔가요? P 얘네 2t 나누기 4 더하기 t의 제곱이네요. 얘가 표준형에서 나오는 y의 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해가지고 양변을 곱하면 되겠네. 뮤를 구해봅시다. 양변에 뭘 곱할지를 생각을 해봐요. 뮤를 구하고 싶습니다. 뮤는 다양한 뮤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고 싶으니까 y가 어떤 거다 라는 데 관심이 있지 뮤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뮤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인테그레이팅 팩터 중에 하나만 딱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는 적분 안에 적분 상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적분 상수 0이라고 하자. 그게 제일 간단한 형태니까 그래서 뽑은 겁니다. 뽑았다고 쳐요. 그러면 2의 인테그레이션 4 플러스 t 제곱분의 2t dt 이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하지? 2t 나누기 이거 위에 있는 걸 다행히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하면 분자가 되네요. 2에 로그 4 더하기 t의 제곱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있으니까 끝났네. 할 것도 없네.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좀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식도 복잡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유도하는 게 마지막 식에다 대입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안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쨌든 이거 곱해 봅시다. 뮤를 구한 이유는 뮤를 양쪽에 곱하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근데 좀 삽질이긴 하다. 4 플러스 t 제곱으로 나눴다가 다시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얻네. 따라서 곱하기 뮤t를 하면 당연하지만 써봅시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예제에서 좌변을 쉽게 묶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처음에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를 보면은 좌변은 확실하게 묶이겠구나. 왜? 뮤를 미분하면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그 자신이 나오니까 그 자신 플러스 y에 붙은 계수가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열심히 계산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알고 있어요. 4 플러스 t 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되니까 4 플러스 t의 제곱 y의 미분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프라임이라고 썼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이제는 d by dt로 썼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 다 알죠? 이게 됐습니다. 끝났네. 양변을 적분하면 늘 그렇듯이 양변을 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네. 어디 보자. 4 플러스 4 플러스 t 스퀘어 y는 4t니까 2t 스퀘어인가? 네. 콘스탄트인가? 이렇게 되겠죠. y는 똑같네. 근데 아까는 전 강의에서는 샤프하게 풀긴 했지만 실제로 샤프하게 풀 필요가 전혀 없구나. 뭐 조금 돌아갔긴 했고 아까는 샤프하게 풀어서 이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 예를 한번 봐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y는 4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p가 마이너스 2인 표준형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p는 이미
마이너스 2로 x에 관한 함수인데 운이 좋게 상수함수로도 이미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 뮤는 당연히 2의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2 dx 이게 되겠죠. p dx의 인테그레이션의 전체의 지수함수를 취한 형태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 2의 마이너스 2x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 전부 이 적분인자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한번 곱해 봅시다. 이번에는 x에 관한 식이니까 뮤 x라고 써야겠죠. 얘를 양변에 곱해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 보자. 2에 마이너스 2x y 프라임 마이너스 2 y 2에 마이너스 2x y는 2to d 마이너스 2x 4 마이너스 x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위에 두 번째 줄에다가 양변에다가 곱한 것 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제 좌변은 당연히 적분인자의 성질에 의해서 둘이 서로 합쳐지겠습니다. 합쳐봅시다. 2의 마이너스 2x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한 것으로부터 아까 얘기를 했던 것으로부터 마이너스 2 e to d 마이너스 2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의 미분으로. 그쵸? 끝났다. 양변을 역시 마찬가지로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도 적분하고요. 여기도 적분하고요. 어우, 좀 귀찮은 적분 있네. 뭐 부분 적분 하면 되겠네.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적분을 하면 2의 마이너스 2x y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이건 적분을 하면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2분의 1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x 이거 4 2의 마이너스 2x를 적분하면 이거 되는 거 맞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가 됐으니까 뒤에 있는 거를 적분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빼기 인테그레이션 x 2의 마이너스 2x dx 얘가 되겠네요. 이거 그리고 적분 상수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앞에 있는 것부터 적분해서 부분 적분으로 적분하면 되겠네. 계산을 굳이 미분 방정식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첫 주 둘째 주는 간단한 것도 천천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앞에 있는 거는 미분이 쉽고 뒤에 있는 건 적분이 쉬우니까 뒤에 있는 걸 적분하면 2분의 1 더하기 x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미분하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x의 적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끝났다. 똑같은 거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거 여기는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건가? 그죠? 됐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y를 x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할 일 2의 마이너스 2x를 전부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됐습니다. 답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오버 2 x 플러스 1 오버 4 플러스 c2 to the 2x 답이 맞나 봅시다. 어디 보자. c2 맞는 것 같네요. 이거랑 이거랑 합칠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4분의 7인가? 써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c2d 2x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 있는 복잡한 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외우는 건 사실 삽질이고요.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을 할 때 뮤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양변을 곱해서 양변의 이 뮤를 곱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끝나고 나면 리니어 OD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를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해봐라 라고 이제 숙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2주차 출석을 인정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여러분에게 막 복잡하게 머리 싸매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를 첫 1, 2주 동안 의도한 건 아니고 그래도 미분 방정식은 수학 1이나 수학 2와 가장 가깝고 그래서 계산하기도 훨씬 편하고 쉬운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아주 간단한 미방이긴 하지만 풀어봐라 라는 게 목적입니다. 연습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리니어 OD를 푸는 방법. 호모지니어스일 경우에는 세퍼러블 OD를 사용해서 풀고 난 호모지니어스 OD의 경우에는 저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아가지고 저 뮤x라는 걸 찾아가지고 양변에 곱하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세퍼러블 OD가 아니더라도 세퍼러블 OD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처럼 리니어 OD가 아닌 경우에도 리니어 OD로 바꿔서 풀 수 있는 재미난 클래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길진 않고요.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